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7. 지상물 매수 청구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아마 올해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는 다시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봐요. 여기 이제 두 가지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의 토지 있죠? 갑의 토지예요. 을이요. 임차권을 행사, 임대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몇 년이냐? 30년에 약정을 해서 30년. 그래서 30년의 기간이 뭐가 됐다? 종료가 돼요. 아, 만료요. 만료가 돼요. 그 다음에 지상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존해야 돼요. 현존.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 말이 중요해요. 아까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뭐라고 했죠?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니까. 부속물하고 지상물에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강의 노트에 보면 강의 노트요. 237페이지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 보면 임대차 봐봐. 임대차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원칙 20년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 지워. 원칙 20년. 아까 뭐죠? 20년 기간이 삭제가 됐다고 그랬죠? 원칙 20년 그거 지우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뭐라 나왔죠? 20년 그래가지고 20년을 뭐 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외를 지워. 예외. 그 예외만 지워. 20년 넘을 수 있다 놔두고 예외만 지워. 지웠어요? 됐죠? 예외. 왜냐하면 이제는 20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칙 예외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그럼 봐요.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임차인이요. 뭘 한다? 임차인. 그럼 여기 임대인 이렇게요. 임대인 이렇게. 임차인이요. 먼저 갱신을 청구를 해. 갱신 청구권. 갱신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yes 해가지고 갱신해주면 아무 문제 없어. no. 갱신 안 해줘. 그러면 이때 뭘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요. 지상매수 청구권은. 그래서 지상매수 청구권은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갱신을 청구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갱신을 청구해야 돼. 그런데 임대인이 뭘 한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이건 임대인이 언제 해지 통고하죠?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죠? 그럼 부동산의 경우는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소멸한다고 그랬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단 말은 갱신을 해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 그래서 해지 통고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즉시로 이렇게 즉시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해. 알겠죠? 어떻게 해요? 즉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한다 이 말이죠. 즉시.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매수란 말 있어요. 매수. 청구 앞에 매수.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무슨 규정을 한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놓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 봐. 첫 번째, 우리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갱신을 청구해야 돼요.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갱신이죠?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다. 그 말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형성권이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다. 이 말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아까 우리 했었는데 토지를 빌리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가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이 뭐를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한다? 토지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을 때는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채무불이익의 말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그러면 큰일 나. 왜요? 임대인이 뭐를 하면? 해지 통고를 하면은 갱신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해 주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요.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하면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지 통고를 해야 된다. OX, X 그 말이 첫 번째도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상물은 무허가 또는요 미등기 건물이어도 무방하다. 무허가 미등기여도. 두 번째,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동의나 매수는 어디서 나온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온다. 세 번째 건물이 경제적 가치를 불문한다. 있든 없든. 네 번째요,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를 뭐한다? 불문한다.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냐 없냐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저 건물이 30년 지났으니까 생각을 해봐. 얼마나 나갔겠어? 소용이 있냐 없냐,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무허가냐, 특히 무허가냐 미등기냐 관계없이 다 청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봐봐요, 여기요. 이 토지가 너무 적어가지고 원래 갑의 토지를 우리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땅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X라고 하는 사람의 땅까지 빌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건물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 갑한테 갱신을 청구했더니 갑이 갱신을 노. 그러면 갑한테 이 건물을 사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지금 건물이요. 건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을 때는 갑한테 이 건물 다 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요?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구분 소유,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가 되면은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건물이요, 이렇게 통건물처럼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갑의 땅 위에고 여기는 X 땅 위에 건물이 이렇게 통건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전체다, 이 전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알겠죠? 특히 여러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구분 소유가 되면은 그때 이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 전부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청구 앞에 매수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잖아요. 일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임대인의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하죠. 의사를 표시하면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 성립해. 그러면 이 시가 매매 대금하고 등기하고는 무슨 관계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 이 시가가 뭐죠?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 그럼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하고 똑같아. 이러면요, 매매 대금은 유치권을 행사를 못해. 그런데 여기 시가가 뭐냐, 시가. 그러면 시가는 뭐냐면 신축할 때 드는 신축 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고 철거할 때 드는 철거 비용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알겠죠? 신축 아니나 철거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것도 권리금이죠? 포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근저당권이 있다. 근저당권이 건물에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만큼 공제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름 혹시 동시이행 항변권 기억나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매매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을 매매계약했어. 그러면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갑은 을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줄 때까지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피담보 채권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제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규정이죠?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짓겠대. 을이. 그럼 여러분이 갑의 주인이면 건물 짓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의리뭘 한다. 의리뭘 한다. 갑한테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지상물을 내가 반드시 철거하겠다. 지상물을 포기하겠다. 지상물을 내가 당신한테 양도하겠다. 양도. 이런 약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 봤을 때는 30년 뒤에 이 땅, 이 건물을 나한테 포기한다잖아요. 그럼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스 하죠. 그런데 여기는 무슨 규정이죠? 강행규정. 그러면 강행규정,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거나 포기하거나 양도하면 임차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죠, 임차인한테. 그래서 이러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아무리 이런 약정을 했어도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런 약정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면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언제까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판례가 봐봐요. 임대인이 철거 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를 했어. 승소를 했는데 지금 철거 전이야. 철거 전? 그러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냐? 지상물이 뭐가 될 때까지? 철거가 될 때까지. 간단하죠? 지상물이 뭐가 될 때까지? 철거가 될 때까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부터 설명을 해 다시. 지상물은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체결하고 건물을 짓죠? 건물에다 보존 등기 하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하죠? 만료하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죠? 그럼 누구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지상물 매수에 중요한 건 뭐다? 반드시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그럼 원칙은 뭐란다?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한다? 언제나 갱신을 청구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요, 부속물 매수에 대해서는 갱신 청구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에도 갱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어디만 있다? 임대차하고 지상권만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죠. 해지 통고. 그러면 갱신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때의 지상물은 봐봐. 무허가 건물도 괜찮아. 무허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냐 없냐?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 임차인에게 소용이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 만약에 근데 그 건물이 다른 토지 위에 걸쳐서 등기가 돼 있죠. 건물이 있죠. 그러면 구분 소유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청구하는데 전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뭐죠? 매수가 있다. 청구권 앞에 매수를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일방적 의사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매수 청구할 때. 이때는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 즉 매수 청구 당시 시가대로. 이때 시가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시가는 뭐다?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뭐가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때 시가는 뭐다? 철거 비용이라든가 신축 비용이라든가 영업이익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만약에 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피담보 채권을 매매대금을 정할 때 공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대차가 종료 후 물건을 철거나 건물을 철거나 양도나 포기한다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237페이지요. 자, 전속기한이 만료되고요. 이기상 연체가 없어야 되고 지상물이 현존해야죠. 임차인이요. 갱신을 청구하죠. 그럼 임대인이요. 예스 하면 다인데 노 하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만약에 2번이요. 임대인이 뭘 한다? 해지 통고. 임대인이 뭘 한다? 해지 통고한다. 그러면 갱신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여기서 지상물은 그 위에 기형, 무허가 미등기, 경제적 가치를 불문하고 임대인의 소용 여부를 불문한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면은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물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3번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대차가 만료하고 건물을 철거하거나 지상물을 포기하거나 지상물을 인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청구권 앞에 매수란 말 있죠?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이다. 일방적은 뭐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의사표시죠? 청구 당시 시가다. 시가. 알겠죠? 시가. 그래서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때 대금은 영업이익, 신축비용,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다 하나 써야 되겠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 피담보 채권을 공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공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 뭐라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 봐봐요. 이 지상물 매수하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공부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동의 있는 전대차. 그런데 동의 없는 전대차는 인정되지 않아.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 동의 있는 에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무 말도 아니죠. 그냥 양이 좀 많은데, 이게 봐봐, 이게 원래 어디가 있냐? 지상권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권에서는 시험이 안 나와. 왜? 지상권은 시험에 나올 거가 너무 많아. 구분 이상권이 있죠, 분묘기지권이 있죠, 법정 간섭상 법정 이상권이 있죠, 366조 법정 이상권이 있죠, 또 지상권의 일반이 있죠. 시험에 나올 것이 너무 많으니까 지상권에서 시험이 나온 것이 아니고 임대차에서 시험이 나와. 알죠? 그러니까 이 지상매수청구는 지상권하고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전세권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물론 판례는 토지 전세권에는 인정하자는 것이 판례예요. 그런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놔두고, 아무튼 그러니까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란 말이 전세권에 있다 없다? 없다. 왜? 원래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판례에 의해서 인정될 뿐이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는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갱신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갱신 청구권은 어디만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만 있다. 지상권과 임대차에만 있다. 알겠죠?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239페이지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